조만식은 1883년 2월 1일 평안남도 강서구 반성면 반일리 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만식의 아버지 조경학은 학식과 덕을 겸비한 선비로 인자하면서도 근엄하여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도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 김경건은 조용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은 어렸을 때 예절과 강한 정신력을 배웠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경학은 특히 사람이란 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자녀들에게 역설했습니다. 그리하여 절개와 의리는 조만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대도시였고 기독교의 세력이 강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1882년은 미국과의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져 한국이 서양에 대해 문호를 처음 개방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조만식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만식은 6살 때부터 서당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특성상 당시 서양 문물이 마구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신식 공부가 아닌 전통적인 한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만식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응용력과 창의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조만식은 병들고 연약했습니다. 한 번은 조만식이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맞고 들어온 것을 분하게 여기며 벌을 주었습니다. 조만식은 그 후로 결심하고 체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조만식은 또래 아이들보다도 체격이 단단하고 튼튼해졌습니다. 비록 체구는 작은 편이었으나 날렵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조만식이 10살 무렵에는 날파람이라는 태권도와 비슷한 격투기로 유명해져 평양성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해마다 이 민속 경기가 열릴 즈음이면 깐돌이 조만식에 대한 화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이번에 또 깐돌이 조만식이가 나온대나 봐. 그 꼬마 선수가 나오면 우리 팀의 승산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스포츠 열의는 의협심과 용맹심을 키워주었고 지도자로서의 양식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조만식은 선비적 가풍을 이어받아 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서당에서도 영리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에 한국 초대 목사 중에 한 명인 한석진 목사의 아들 한정교를 글동무로 삼아 그의 집에 드나들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자주 드나드는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이 나누어주는 전도 문서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양인 선교사를 대했을 때 조만식의 눈에는 그들이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서양인의 옷깃만 스쳐도 혼이 빠져나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조만식에게는 서양 선교사들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포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자주 한석진 목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문서들을 호기심으로 읽어보았습니다. 한석진 목사는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으로 진보적 개혁 정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선비의 지조를 지킨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 보수주의와는 다른 개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뛰어났으며 오직 나라와 교회의 독립과 사랑에 대한 꿈으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석진 목사의 집을 드나들며 조만식은 개혁 사상과 기독교 정신과 애국심에 대해 어린 나이에 조금씩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러한 환경을 통해
민족의식과 기독교 정신이 조만식에게 자연스럽게 배어든 것입니다. 1897년 16세가 되던 해에 조만식은 서당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의 권유로 반강제적으로 2살 연상의 박시성을 가진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에 연상의 아내를 맞았으니 쑥스럽고 어색함은 더하였습니다. 당시 나라의 안팎은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개화파가 가보개혁을 일으켜 한 달 만에 308건에 달하는 개혁안이 공포되어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전라도에서는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 단발령이 내려지고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아버지 조경학은 이러한 어수선한 사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15살의 아들에게 평양 종로거리에서 포목상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평양은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사를 통해 아들이 삶의 법칙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소년 시절부터 자립정신을 쌓게 하고자 했습니다. 너는 부디 근면하고 정직하게 장사를 하여라. 장사에는 특히 신용이 생명이니 돈을 버는 것보다 앞서 신용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오래 장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란다. 그래서 조만식은 가게에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친절로 대하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싼값으로 옷감을 팔기도 하며 인생 수업을 쌓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인생 교육의 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으나 그 기간이 8년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조만식은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우였던 한정교와 지물상까지 동업하여 대성공을 거두고 평양 시내의 사업가로 크게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1899년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애아였고 곧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아이가 죽은 지 1년도 채 못 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어린 조만식이 연이어 겪은 죽음의 체험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나약함 속에 방황하며 차츰 술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흥청망청 쓰며 술을 많이 먹고 기생집에 들락거리고 노름도 잘하는 젊은 남봉꾼이 되어갔습니다. 이를 걱정한 부모는 아들의 혼처를 물색했습니다. 1902년 조만식이 20세가 되었을 때 전주이씨 이의식이라는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17살의 꽃다운 규수는 가냘프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조만식은 또다시 불행을 겪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신혼 생활에 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악몽을 잊고자 술을 마셨고 정신없이 취해 다녔습니다. 1904년 2월 10일 평양 일대에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나자 평양 밖에서 총소리가 요란해졌고 평양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대동강 중류에 있는 벽지도라는 작은 섬으로 피난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조만식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뒤엎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한정교의 전도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정교는 조만식과 동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도했으나 조만식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위기에 직면하여 잘나가던 사업을 포기하고 피난해 가면서 드디어 복음을 영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신앙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정교의 집을 들락날락하며 선교사들을 만나고 복음 문서를 읽었던 결실이 지금에야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정교의 간절한 이야기에 조만식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식아, 지금 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형편없이 되어간다. 사방의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얕보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꼭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온갖 장난을 다한다. 그런데 너는 한문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재산도 그만하면 살아갈 만한데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망나니 생활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니? 이 말로 인해 조만식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 예수 믿으면 진짜 새 사람으로 변하나? 그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킨단다. 이 말에 조만식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정교는 조만식에게 한량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조만식이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중마고우인 한정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쾌락에 빠져서 제 갈 길을 못 찾던 조만식에게 한정교는 아버지 한석진 목사로부터 배운 민족 정신과 기독교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 조국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일제가 얼마나 조선을 강탈하려고 간계를 부리는지를 철저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문을 배울 것을 권유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술도 끊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술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던 조만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술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은 결단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려면 지혜와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술과 이로 인해 맺어진 세상 친구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후 평양으로 되돌아온 조만식은 한정교를 따라 장대현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낮에 1,500여 명을 넘나들 만큼 신자가 많은 장태현 교회 예배당에 처음 들어선 순간 조만식은 거대한 군중들의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파가 한 서양인의 인도에 따라 열광적으로 노래하다가 다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예배 장면을 처음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조만식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확고하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5년 23살에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금주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조만식은 40년 동안 술, 담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술에 대한 유혹을 받아 이를 물리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측근인 김병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언젠가 하루 조 선생이 YMCA 2층 사무실에서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둘레를 돌면서 손뼉을 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인즉 사람의 습성이란 정말 무섭군요. 글쎄 내가 술을 끊은 지가 30년인데 오늘같이 날씨가 흐리고 경찰의 단속을 심하게 받으면 속이 컬컬해서 이렇게 술 생각이 나거든요. 술 생각을 억제하느라고 지금 이러는 거라오 하며 파한대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만식은 1897년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평양에 세워진 숭실학교에 찾아가 초대 교장 배위량 박사를 만났습니다. 미션스쿨이었던 숭실은 당시 배위량 교장의 엄격한 학칙 준수와 철저한 기독교 교육으로 평양에선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조만식은 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술과 담배와 기생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명목으로 밤이 새도록 이별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있는 상태로
아침 일찍 숭실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다짜고짜 교장을 만나겠다고 떼를 쓰며 배 교장에게 자신을 입학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장인 배위량 박사는 술에 취한 조만식을 보고 너무나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술 취해 있던 사람이 눈을 또렷하게 뜨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자 배위량 교장은 저절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만식의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1905년 조만식은 23살의 나이로 숭실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주금연하면서 지조를 지켰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의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가득한 숭실학교에서 확실하게 거듭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의 친구들을 만나며 믿음 안의 동역자야말로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1905년부터 1908년까지 숭실학교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깨우치면서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에서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 6, 7장에 큰 은혜를 받았고 죽을 때까지 즐겨 읽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땅을 차지할 것이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약육강식의 원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폭력을 구사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얻게 되는 승리를 깨달은 조만식은 예수님의 사상이야말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 힘의 근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만식은 점점 더 예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되어 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이 산상수훈은 그가 평생을 일관해오며 살아온 언행일치에 진실된 삶의 밑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조만식은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190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탁월한 연설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민중의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영향으로 조만식은 오직 실력을 양성하는 길만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은 실력을 쌓기 위해 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배위량 교장으로부터는 합리적인 서구 사상과 사랑의 기독교 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전도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민족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대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자본으로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으로부터 자립자족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민족 자립에 힘이 있어야 외부 세력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학문과 신앙을 배우던 차에 1903년 겨울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회계 부흥운동의 여파가 평양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1907년 1월 연례 사경회를 통해 대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도 부흥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에도 이 부흥과 회개 운동이 펼쳐 시작했습니다. 당시 숭실학교 졸업반이던 조만식도 이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의 영향을 받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평생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생 동안 오직 하나님과 조국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는 신앙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만식은 그의 인생의 한 획을 긋게 한 숭실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머리가 워낙 좋았던 조만식은 1908년 3월 26세의 나이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조만식은 성적이 월등하여 다른 사람 같으면 보통 5년 동안 공부해야 될 것을
3년 만에 끝내고 졸업한 것입니다. 당시 나라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앞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의 국권은 사실상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당시 황성신문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우리 민족의 분노는 각처에서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용감한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과 항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자결했고 매국노 이완용의 집은 불타버리고 친일 분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하자 일본이 이 일을 트집잡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켰습니다. 조만식 역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들었던 안창호의 강연을 떠올리며 그는 실력을 양성하고 교육으로 힘을 기르는 것이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경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동경에 있는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이때 조만식은 영어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 그의 무저항주의와 평화주의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를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게 되었습니다. 1909년 5월 동경 안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기독교계 인사들이 민족의 독립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동경 YMCA 안에 조선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전만 해도 동경에 한국인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또한 장로교와 감리교를 통합한 제1조선인 장감연합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본국 총회와는 상관없는 독립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는 적국의 수도인 동경 한복판에 십자가 깃발을 높이 세운 것이었으니 감개무량한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초대 목사는 어린 시절 친구 한정교의 아버지인 한석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조만식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젊은 나이지만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YMCA 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인 교회를 세울 당시에는 초교파적이었으나 점차 감리교인들이 많이 건너와서 사람이 늘자 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조만식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장차 민족 정신의 요람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자이면서도 서로 파벌을 내세워 분리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조만식은 대표 자격인 지도 인사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난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유용한 교회가 되어 이 결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교회이길 바랐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서로 민족의 아픔을 겪고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고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삼킨 적국의 땅입니다. 또 우리 한국인 신자의 숫자가 결코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파 때문에 서로 갈라져야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결국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감리교와 장로교는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 유학생 친목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친목회는 단순히 친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조선인 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젊은 지식층으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의 모임이었습니다. 차후에 일본에서 벌어진 각종 독립운동 사건들은 바로 이런 조직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내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동경 YMCA는 조선 유학생들의 집결지이면서 민족운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조만식은 송진우 및 김성수를 포함하여 신익희, 김병로, 현상윤, 조소왕 등 미래의 지도자들과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자신도 민족의 미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갔습니다. 조만식은 29살에 영어학교를 마친 후 1910년 여름에 잠시 귀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머무르고 있을 때 8월 29일 경술국치 소식을 접했습니다. 굴욕스러운 한일 병합 소식에 분노를 느낀 조만식은 평양 시내의 한일 병합 경축식과 일본의 신사에서 신을 모셔오는 행사장에 난입하여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불현듯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조경학은 간곡히 만류하였습니다. 조만식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와 밤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망국을 설욕하는 길은 나 하나의 희생에 있지 않다. 나 한 사람의 극단적인 항거보다는 실력을 충분히 배양한 뒤에 온 국민과 함께 보조를 맞춰 싸워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자면 일시적인 울분을 억제하고 계속 학문 탐구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과업을 더 준비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 대학 전문부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통해 좀 더 조직적이고 섬세한 리더십을 배워나갔습니다. 국권 침탈의 분노를 참고 공부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간 것입니다. 당시 고국에서는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집회와 결사가 금지되어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자연히 종교활동으로 중심을 옮기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경 YMCA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모든 한국 청년운동의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고 1919년 2월 8일에 있었던 독립선언도 여기서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대한독립 만세를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곧 고국 안으로 옮겨져 직접 3.1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